오늘 뉴스 탑10은 3위와 8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요.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현안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단연 주목이 됐던 건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처형 가능성이겠죠.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이 작년 가을쯤에 정말 처형이 됐다면 북한의 엘리트층의 동요가 상당했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국회 정보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먼저 리용호 전 외무상의 과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외무상님이 말씀하시는 위협의 기준이 뭐예요? 그 입장은 이미 우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입니다. 이것은 저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오늘 국정원의 현안 보고 내용이 하나 둘 알려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은 북한의 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을 확인했다. 다만 처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리용호 숙청은 확인이 됐다는 게 국정원 얘기고요. 처형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하나 크게는 두 가지 말씀드렸고 무인기 관련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대통령실이 촬영했을 가능성,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 대략 500여 대 정도가 되는 북한 무인기 보유, 자폭하는 무인기도 보유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속보 내용 두 가지 먼저 만나봤고요. 조금 전 알려진 리용호 전 외무상 얘기부터 오늘 긴급히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모셨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숙청은 됐지만. 일단 태 의원님과 리용호 전 외무상은 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시죠? 네, 저는 일단 런던에서 2004년부터 7년까지 함께 근무했고요. 이용호 전 외무상의 대사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참사였고 또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 평시에 아주 가까웠던 이제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보도를 들으면서 지금 대단히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도 정말 만약 북한에서 이용호와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처형됐다면 이건 정말 장성택이나 김정은의 이복형이었던 김정남, 이런 처형과 거의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그렇죠. 처형설이다. 맞다면. 맞다면 이건 일반적인 측근 또 혹은 지도부의 어느 한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과는 이건 전혀 레벨이 다른 이런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이용호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외교 가해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외교 책사였습니다. 본인 자체가 모든 그림을 다 밑그림을 이용호가 짰고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용호의 아버지는 김정일 집안의 집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마름이었고 이용호는 마름의 똑똑한 아들이었거든요. 온 집안일을 다 알고 어릴 때부터 김정은을 결국은 키우고 생모를 돌봐준 것이 이용호의 아버지입니다. 서기 실장했거든요. 공식장으로는 비서실장이지만 거의 집사 역할을 다 도맡았어요. 비서실장은 거의 이건 집사입니다. 온 집안 가사를 다 돌보는 사람인데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도 처형했다. 이건 그러면 북한 시스템에서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과연 처형이 사실일까 이거고 방금 이제 국정원에서 숙청을 하긴 했는데 이 국정원이 확인한 이 숙청은 이미 2019년 12월 달에 이건 확인된 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 자체가 당 전원회를 끝내면서 그때 당시 이용호와 당 국제비서 이수영 2명을 날렸습니다. 그때. 단
그 숙청이 지난해 처형으로 이어졌느냐 안 됐느냐 요거는 좀 아직도 팩트 체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한 네. 수년간 리용호 전 외무상과 태 의원님이 런던에서 같이 영국 대사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리용호의 아버지는 과거부터 김정일 집안의 집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웬만한 정보력 뭐 김정일 집안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사사치 알 수 있는 인물이고 예. 근데 숙청설은 이미 3년 전에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때는 정리된 겁니다. 예. 처형만 확인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국정원도 실제로 이게 처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오늘 내용이면 예. 태 의원님 보셨을 때 그래도 처형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정황상 들여다보면 예. 처형까지 갔을 수 있는 정황상 특징들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딜이 결국은 결렬로 끝난 다음에 예. 북한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1차, 2차, 3차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1차 조사 때는 이용호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김정은을 러시아 방문 때 측근해서 이제 보좌했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 내부에서는 2차, 3차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 과정에 결국은 어마어마했던 그런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라든가 우전 문제에서 그래서 총체적인 책임을 결국은 문책을 이용호가 지고 2019년 12월 예. 북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 당회의를 열고 바로 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처형됐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처형되지 않았다면 김정은과 이용호의 가문사회의 그런 특별한 인연, 예. 인연 때문에 처형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게. 예.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리용호 전 외무상, 리명재 아들, 일명 금수저 집안, 김정일 이 백두혈통의 집사 역할을 했던 아버지부터 외무상에 임명됐고 2018년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때 북미 협상 때부터 전면에서 활약했다. 근데 3년 전에 해임이 됐고 숙청은 뭐 기정사실화 이미 정리가 네. 된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태 의원님이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합리적인 협상파였다. 리용호는.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처형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 김정은과 갈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모부 장성택 처형과도 버금가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예. 이 장성택은 북한 내부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장성택이가 그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사위라는 그런 배경 때문인데요. 예. 이용호는 좀 다릅니다. 이용호는 정말 아버지 배경도 있었지만은 본인의 정말 실력으로서 책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처형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용호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주장했던 예. 그런 많은 협상파 사람들이 위축될 거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겠느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강경파의 목소리만 올라가고 협상파는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북 관계는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협상, 뭐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고 줄 건 주자 이런 미국통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뭐 숙청이든 처형이든 줄줄이 없어진다면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실제로 지금 크게 봤을 때 북한이 그래서 좀 더 전사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자든지 혹은 여러 메시지들이 거세진다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우리가 내놓는 그 수사학적 레토릭을 좀 보십시오.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비현실적이고 너무 나가는 레토릭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이건 전혀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예. 그것도 당대회 보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비현실적인 발언 또 김여정의 막말 소동이 계속 이어질까? 결국은 이런 이용호와 같은 협상파의 처형이 단 한 명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속으로는 협상을 주장하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경 목소리를 높인다면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심의 북한을 알 수 있다. 태 의원님 짧게 하나 더요. 만약에 처형이 됐다면 뭐 이것도 정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서는 영국 대사관 안에서, 그러니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태 의원님이 뭐 그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용호 전 외무상과 뭔가 좀 꼽히는 뭐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북한은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서 조사받을 때 예. 그 조사 범위를 그 특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 과정을 다 탈탈 터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호 외무상이 최근에 해외에 나와서 근무한 거는 2000년대 영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외 근무라는 건 어쨌든 평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데서 통제가 느슨하고 느슨한 곳에서 외교관들이 같이 생활하면 좀 끈끈하고 속도 터놓고 또 사적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자유롭다. 좀 더 자유롭죠. 그러면 불만 정도를 좀 넘어서서 아.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조사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이용호한테서 나오지 않고 이짝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이 애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애들이다. 뒤에서 내 없는 뒤에서 이런 사적에서 이런 얘기까지 아버지 했다니. 때부터 집사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예. 글쎄요. 이 북한 대사관,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얘기까지 지금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언급했기 때문에